자, 이정열 국민TV 이사님, 이전 판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빨리 뭐 해주세요. 지금 요청이 방송 왔네. 시작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 저기 아니에요? 여기가? 박혜연님이 이정열 판사님, 전 판사님한테 손 한번 흔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냥 하는 김에 김태현 변호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이슈 토크에 오신 이 두 분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 논쟁 주제가 사실은 프로야구였습니다. 이제 가을 야구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시구를 할 거냐 말 거냐 갖고 논쟁이 붙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이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법원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문자 참여 안내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샵 103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로 하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좋고요. 지금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도 좋고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오민석 판사 박사모의 영웅. 나이를 보니까 그 이전 판사님 동기 또래던데 학교 같이 다니셨나요? 네, 저는 학교를 1년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예, 뭐 저보다 저기 학교 후배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학교 다니면서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1년 빨리 들어가신 건가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 저희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그러니까 그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4학년 때 합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69년생들이거든요. 예. 그 대학으로 치면 88학번. 근데 호적이 잘못돼서 72년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아까 저기 본부장님도 저 구식 시대 세대라고 아까 나오셔가지고 예, 근데 그 90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예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근데 요즘 하여튼 판사 이름이 실검에 자꾸 올라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실검에 올라 있으면은 판사. 우리 이전 판사님도 지금 법원에 계속 계셨으면 실검에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아마 예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는 같은데요. 그때도 예, 근데 그렇죠. 솔직히 저기 볼 시간 없습니다. 실검에 지금 뭐가 올라와 있는지 바빠가지고. 그리고 영장 전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무원 근무 시간이 뭐 9시부터 6시까지라 그래도 6시 안에 안 끝나거든요. 밤새서 새벽에 그 영장을 뭐 발부하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말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뭐 다녀오는 그런 수준이라 뭐 실검 확인하고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 오늘 그 영장을 기각한 거 갖고 국정원 댓글 외곽 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이죠. 이걸 기각을 한 거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뭐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한 그 판사의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일종의 불문율이죠. 기록 안 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라는 게 불문율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납득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유만 봐서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법대로 하면 구속영장 발부할 때 기준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 오민석 부장 영장 기각의 특징은 일단 우연의 일치겠지만 전 정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우연의 일치일 것 같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이영선 하신 거죠? 예, 이영선 전 행정관도 그랬죠. 그래서 그랬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 가지고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게 그거예요. 증거가 인멸이 된 경우 이미.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증거가 인멸이 됐으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증거인멸이 안 됐으면 발부가 되는 아주 좀 이상한 그 논리체계가 돼버린다.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볼 것도 아니네요. 뭐 인멸돼서 어차피 없는데 뭐 더 인멸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라는 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이제 뭐 역사상 존재하는 증거가 100개다. 근데 그 100개가 전부 다 인멸됐다. 뭐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수집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해온 걸로 봐서
향후 추가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예, 뭐 몽땅 다 인멸했으니까 그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두 번 언론에 오르내는 게 이번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거든요. 첫 번째 영장 청구된 거를 기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당시에 기각될 거로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기각이 된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저는 영장 발부될 거로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정현 전 부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판결문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뭐 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영장이란 게 뭐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심도 있게 기록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심리하고 잠깐 검토하는 거거든요. 유무죄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죄송한데 심도 있게 잠깐은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도 영장 전담 해봤어요. 밤새서 한다고. 일반 재판처럼 며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시사평론가가 표현을 잘 쓰셔야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임시적인 뭐 인신 구속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법원이 판사의 숙명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재판이란 게 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물론이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예. 지는 사람이 있고 특히 요새 이제 국정농단이나 전 정권 관련된 것처럼 특히 이제 약간 보수와 진보가 부딪히는 측면에서는 약간 정치성 있는 재판은 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너 오판사 뭐 우병우 전 수석도 기각하더니 뭐 적폐를 뭐 옹호하는 거야? 이것도 부적절하지만 박사모여서 뭐 영웅입니다. 이것도 저는 부적절하다 봅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대로 존중하고 네. 검찰이 뭐 추가 제가 봤을 때는 검찰 분위기가 이번에 재청구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그때 판단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때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어차피 기소할 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재판 과정 한번 지켜보시죠 뭐.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전 판사님은 이번 그 기각이 네.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예. 이거죠. 아까 그 증거 인멸과 관련된 얘기 잘 들었는데 그 법원은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불구속 원칙, 뭐 무죄 추정 이거는 원칙이긴 한데 예. 그 원칙을 깨트리는 게 이제 구속영장 발부라든가 유죄 판결이니까 예. 거기에 합당한 법적인 요건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구속영장도 발부를 하고 유죄 판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오민석 부장 판사가 뭐 박사 문제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차치하고 일단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법률적으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게 했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영장 전담 판사의 얘기처럼 영장 판사들 그 기준처럼 그렇게 비슷하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네. 그 문제에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아마 거예요.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가 아직 소명이 안 된 것 같은 걸 너희들 좀 더 검찰 입증 좀 해봐. 이렇게 하고 기각을 시켰으면 그런 대로 조금 납득을 이제 하시는 분이 좀 했을 텐데. 근데 아예 그냥 소명이 된다고 못을 소명은 박았으니. 됐어.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예.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이번 구속영 기각 결정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문제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약에 좀 중대한 사건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사전 처벌적인 성격을 사실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발부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랑 도주 우려 때문에 영장 발부를 안 한다고? 물론 형사소송법에는 그것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중요한 두 가지로 명시는 돼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법원의 관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사건에서 범죄가 소명되면 발부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좀 많이 비판을 가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민석 판사가 본인의 뭐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이미 다 거의 다 파악할 건 파악하고 멸실할 건 멸실하고 해서 더 이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수사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에 좀 잘못된 관행이긴 한데 대부분 이게 구속영장이라는 게 추가 수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서울구치소에 갖다 놓고 매일 출퇴근 출퇴근하듯이 불러다가 조사하면 조금 더 심리적 압박도 가할 수 있고 수사가 원활한 건 맞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헌법재판소 김미수 후보자, 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이제 11일로 날짜가 잡혔는데 벌써 넉 달 됐어요. 전 몰랐는데 이 표류되고 있는 게. 그러다가 또 군 동성애를 옹호하는 뭐 그런 그 결정을 내렸다. 이래서 지금 난리법석이 나고 지금 그 아마 기독교계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수천 통씩 하루에 수천 통씩 김희수 반대 문자 폭탄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박지원 전 대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전 대표 얘기에 따르면 지운 문자가 하루에 5,742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 일단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 김희수 후보자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헌재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성애하고는 오히려 더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예, 있겠더라고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판례 검색이 됩니다. 군형법이라고 쳐보시면 그 결정문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저기 수요일 주제여가지고 그때 좀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문제된 조항에 관해서 다수 위원이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합헌이라는 의견이 갈렸어요. 근데 결국 합헌 결정이 나면서 위원이라고 했던 재판관이 전부 네 분입니다. 김희수 재판관 비롯해서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네 사람이 위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위원이냐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조항이 이제 지금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개간 기타 추행을 한 자 뭐 이렇게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형벌 체계하고도 안 맞고 기타 추행 해놓으니까 도대체 기타가 뭐냐, 뭐가 들어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법관이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네.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였지 동성애 찬성의 문제 동성애 디귿자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문제든 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처벌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뭐를 잘못했다고 법에 규정을 해놓고 처벌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기타 하면은 예. 안 된다. 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저기 해프닝이죠. 그러니까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계에서는 워낙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어떤 뭐 후보자라든 정치인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찬성하고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김희수 후보자의 동성애 관련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론만 보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에요. 그게 김희수 알고 후보자에 했다고. 대한. 근데 그걸 뭘 예. 기독교계 잘 모르겠을 수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군 동성애 그 문제 이제 그 형법 조항에 대해서 어쨌든 그 위원 의견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것만 보고 그럼 뭐야 동성애 하라고 옹호한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를 지금 기독교계에서 좀 이번에는 명확히 좀 아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죠. 아니 이 코너가 좀 막 두 분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계속 지금 별로 싸울 일이 없는 얘기들이 자꾸 진행이 돼서 저희는 보이지 않는 네. 아까 네. 프로야구 얘기 야구 할까요? 야구로 다시? 예. 그 여기서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설령 김희수 후보자가 동성애 찬성을 한다고 치고 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 정체성. 차별 예. 행위가 맞습니다. 있으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고 적시하고 있는 법에서 적시하고 예. 있는 것 중에 성적 지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후보자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또 2년 편향성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2년 편향적인가요? 2년 편향적이지도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이제 지명을 받았을 때 참여정부 때 그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우리법연구회가 밀고 있는 이용훈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하면서 뭐 2년 편향 어쩌고 했는데 특정 뭐 연구회 회원들이 뭐 법원을 장악할 거라는 등 실제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뭐 딱 찍어서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보수 쪽에서. 예, 그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잘 모르는 분들을 제가 대변해서 질문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드리자면은 우리법 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회장까지 지낸 분들이면 이념적인 지향점이 진보 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가르자면 네. 진보 쪽에 가깝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냐면 사실 우리법 연구회든 국제인권법 연구회든 추구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나라 법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쪽은 법을 안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탄핵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아니고 보수 쪽이 법을 안 탄핵 지킨다는 당한 전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특히 뭐 특정 언론사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제가 일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김영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수예요. 그냥 법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네. 보수는 법을 지키자는 거고 진보는 그거를 조금 더 개혁을 하자는 쪽 아니겠습니까?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명수 후보자가 일반적인 다른 이제 법원과는 비해서 좀 약간 진보적인 가치를 개인적 성향 자체가 그런 네.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진보를 가치를 가지고 있던 보수 가치를 가지고 있던 본인의 그 가치관이 본인의 판결과 어떤 법원 인사 이런 것도 과도하게 투영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이 다시 생각인데 너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고 나쁘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고 이렇게 어떻게 재단합니까? 예. 행동으로 투영되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보수 정치 진영에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조금은 진보적인 신약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저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카드 중에서 네. 이 정도 카드라면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받는 게 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받는다 준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정도 카드라는 건 무슨 그러니까 뜻이죠? 왜 그러냐면요.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법연구 회장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판사들의 인연적 상황에서 진보적인 성향 예. 가지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본인이 그런 것들 때문에 판결에서 그것이 과도하게 투영됐다거나 네. 아니면 법원 인사나 행정에 있어서 과도하게 할 우려가 있느냐 진보 지향 쪽 확 기울어서 예. 이제까지 행적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로 사퇴하시긴 했지만 이효정 재판 전 후보자 뭐 떠나가신 분을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어쩐든지 간에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굉장히 지지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만약에 그분이 대법원장 왔다? 이거 뭐야? 그러면은 완전히 본인과 성향 맞는 사람들만 대법관을 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과거 행보로 봤을 때 김명수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오늘 이제 서면 답변이 있던데 본인은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체 복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개인 소신은. 예. 하지만 현행법에 그런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유죄 선고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본인의 생각과 현재 제도와의 어떤 생각은 뭐 왼쪽일지 몰라도 지금에 있는 제도와 기존 선례가 오른쪽이라고 하면 나는 안정을 해서 오른쪽을 따르겠다 이런 걸로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수 쪽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두 분 생각이 그런 걸로 봐서는 뭐 후보자 딱지는 금방 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제가 그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평판사 시절부터 많이 주장했던 것이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돼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식으로 이렇게 뭐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45, 50 정도. 그다음에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30에서 35. 그러면 이 숫자 비율대로 대법관도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게 원래 생각이거든요. 이분의 생각이고 양승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이 13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만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어쩌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모양이죠. 17일 자정이 구속 만기 모양인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될까요? 아마
별도의 그러니까 당초에 그 구속됐을 때 발부됐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추가되지 않았던 네.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런데 공소장에는 들어가 있는 그 사실 가지고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 구속기한 연장을 하려면은 추가 혐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당초의 영장은 이제 그 6개월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만료가 돼서 효력이 상실되는 거니까 새로운 이제 범죄 사실 가지고 영장을 발부해야죠. 이게요. 네. 만약에 지금 전혀 없는 걸 어떡하지 6개월 다 됐는데 풀어줄 수는 없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특검에서 하나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걸 딱 찾아가지고 별건으로 확 그걸로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야 전짓독통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그렇죠. 6개월 뒤선 풀어줘야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이정열 전 부장이 언급하셨지만 공소장에는 있는데 구속영장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하고 한 20일 정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구속영장 할 때는 영장 청구할 때 그때까지 있는 걸로 영장을 받아놨는데 20일 추가 수사하면서 이것도 있네? 라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더해가지고 기소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롯데랑 SK입니다. 네. 롯데한테 돈 받았다가 돌려준 거, SK한테 돈 요구한 거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두 죄는 여죄라든지 추가 기소할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걸로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 정치적인 어떤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저는 구속영장 새로 발부받아서 연장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이경재 변호사가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다 변호를 했었잖아요. 근데 정유라 변호를 안 맡겠다고 그냥 두 손을 드신 모양인데. 네. 사실 원래 변호인 더 잘 아시겠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되는 게 숙명이었죠. 그래서 근데 좀 더 오랜 고객인 최순실 씨 쪽을 맡고. 자, 잘 들었습니다. 이정열 국민TV 이사 김태현 변호사 또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 그래도 6시 안에 안 끝나거든요. 밤새서 새벽에 그 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말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오는 그런 수준이라 실검 확인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 오늘 그 영장을 기각한 거 갖고 국정원 댓글 외곽 팀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단 말이죠. 이걸 기각을 한 거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기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한 그 판사의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일종의 불문율이죠. 기록 안 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라는 게 불문율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납득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 소위 말하는 이제 4학년 때 합격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69년생들이거든요. 그 대학으로 치면 88학번. 근데 호적이 잘못돼서 72년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본부장님도 구식 시대 세대라고 아까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 90대는 그랬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근데 요즘 하여튼 판사 이름이 실검에 자꾸 올라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실검에 올라 있으면은 판사. 우리 이전 판사님도 지금 법원에 계속 계셨으면 실검에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아마 예전에도 아마 그랬을 거는 같은데요. 그때도 근데 그렇죠. 솔직히 볼 시간 없습니다. 실검에 지금 뭐가 올라와 있는지 바빠가지고. 그리고 영장전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공무원요. 그런데 일단 이유만 봐서는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법대로 하면 구속영장 발부할 때 기준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이 오민석 부장 영장 기각의 특징은 일단 우연의 일치겠지만 전 정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연의 일치일 것 같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이영선 하시는 거죠? 이영선 전 행정관도 그랬죠. 이영선 행정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 가지고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게 그거예요. 증거가 인멸이 된 경우 이미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더라고요.
자, 이정열 국민TV 이사님, 이전 판사님, 그리고 김태원 변호사. 빨리 뭐 해주세요. 지금 요청이 방송 왔네. 시작하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 저기 아니에요? 여기가? 이혜연님이 박혜연님이 이정열 네. 판사님 전 판사님한테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냥 하는 김에 김태현 변호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광고 나가는 동안 이슈 토크에 오신 이 두 분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 논쟁 주제가 사실은 프로야구였습니다. 이제 가을 야구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시구를 할 거냐 말 거냐 갖고 논쟁이 붙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이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법원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문자 참여 안내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샵 103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로 하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좋고요. 지금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도 좋고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오민석 판사 박사모의 영웅. 나이를 보니까 그 이전 판사님 동기 또래던데 학교 같이 다니셨나요? 네, 저는 학교를 1년 빨리 들어가가지고요. 예. 뭐 저보다 저기 학교 후배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학교 다니면서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1년 빨리 들어가신 건가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 저희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그러니까 그때